국민의힘, 이제는 오합지졸이라는 말도 아깝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쇄신을 거부하고 변화의 탈을 쓴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는 모습은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조차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박함을 안고 혁신의 깃발을 들고 나왔던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회는 출범 20분 만에 좌초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상황이 현실로 벌어진 것입니다. 대선 후보를 날치기로 교체했던 그 정당이 이번에는 혁신위원장도 날치기로 임명했습니다. 그야말로 혁신은커녕 혼란만 가중시키는 광경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9시 40분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분 뒤 안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혁신위원장이 발표된 당일, 그것도 단 20분 만에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의 시스템이 마비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당이 구조적으로 붕괴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운 친윤계는 처음부터 안 의원을 꼭두각시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당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혁신쇼의 얼굴로 그를 기용한 것이지 진심으로 그의 생각과 노선을 받아들일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이 예상보다 강하게 반발하며 기득권을 정조준하자 오히려 당황한 쪽은 비대위였습니다. 이쯤 되면 혁신위원장을 모셔온 것이 아니라 속이고 조종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콕 집어 지목한 인물은 바로 쌍권으로 불리는 권영세권 쌍둥 의원입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로 당시 계엄령 문건과 후보 교체론이 뒤섞인 진흙탕 정치의 상징처럼 남아있습니다. 안 의원은 이 두 인사에 대해 탈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당 지도부는 이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기득권 수호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중에서도 단연 끝판왕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혁신위원회 구성마저 날치기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안 의원이 추천한 인사들은 최종 명단에서 배제됐고 일부 인사는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안 의원이 요구했던 혁신위 구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비판적인 인사들만 골라서 배제됐습니다. 이쯤 되면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친윤지키기위원회라고 불러야 마땅할 정도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오해였다거나 처음부터 존중하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혁신위원장을 앉혀놓고 그의 의사도 듣지 않은 채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과정이 졸속과 독단, 그리고 기득권 수호로 일관됐습니다. 결국 혁신위는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안 의원의 사태로 인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도저히 스스로를 혁신할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말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혁신은 실패이고 오히려 당의 해가 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수차례 혁신위를 띄워왔습니다. 총선 전, 대선 전, 지방선거 전마다 이름만 다른 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때마다 혁신은커녕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어막으로 활용됐습니다. 안철수 혁신위의 좌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만 가장 빠르게, 가장 노골적으로 무너졌다는 점에서 국민적 피로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구나 이번 혁신위원장 임명과 사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는 당내 권력 구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당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 시절의 유산, 즉 당신 100% 선거제와 계파 중심 정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안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과 함께 민심 반영 확대를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친윤 중심으로 개정된 당원 당규는 지금도 살아있고 이 제도는 특정 계파의 권력을 고착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이라는 가면을 벗고 진짜 전장을 택했습니다. 그가 들고 나올 카드는 분명합니다. 첫째, 인적 쇄신. 둘째, 제도 개혁. 셋째, 세력 재편. 안 의원은 민심 투어를 재개하고 있으며 자신이 추천했던 혁신 인사들과 함께 세력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단기필마로 싸웠던 지난 대선 경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동지들을 모아 비윤연대를 형성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권 경쟁이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두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과연 이런 싸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점입니다.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당은 여전히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내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구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신들이 만든 판에서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당이 과연 총선,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차라리 해체가 낫습니다. 정당이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보수 정당이 살아남으려면 단지 사람 몇 명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정과 구조 해체를 통해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혁신쇼가 아니라 진짜 정치적 용기로만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조차 아깝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의 목표나 비전을 공유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각자 도생, 계파 정치,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정치적 잔존 세력일 뿐입니다. 그들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방법은 단 하나, 스스로를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짜는 것입니다. 혁신을 원한다면 먼저 낡은 틀을 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이 정당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번이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